한 영국의 농장에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농장주 이름은 존스. 술주정뱅이에다가 빚쟁이였고 무책임했어요. 걸핏하면 동물들에게 채찍질을 했고요. 사료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농장주였습니다. 그의 농장 이름은 장원 농장이었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존스도 달도 별도 잠든 깊은 밤에 그 농장한 동물들의 존경을 받는 수퇴지 메이저라고 있어요. 이 메이저가 꿈을 꿨는데 그럴 줄 알았어. 너무 귀여운데? 칠판 두 개 놀 때부터 알아봤어. 메이저. 여기는 메이저가 자신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러 밤늦게 동물들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메이저는 그 외양간에 이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요. 스테이지랑 많은 동물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동지들, 우리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짧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소비하기만 하고 노동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콩물을 인간들이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지요. 인간들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생산물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동지 여러분들, 나 메이저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의 이 메시지를 우리 후대에 반드시 들려주시오 라고 연설을 하고 지난밤 꿈에서 들었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여, 짐승들이여, 다 함께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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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열고 노래를 들으라. 승리의 노래를. 그날이 오리 인간은 가고 다 함께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차우 차우 차우. 인간들의 기름진 들판 우리 것이 되리. 그날이 오면 다 함께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차우 차우 차우. 목청 높여 함께 부르자 자유의 노래. 좀 더 빠르게. 짐승들이여, 짐승들이여, 다 함께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목청 높여 함께 부르자 자유의 노래를. 빵 하고 총성이 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여기는 메이저가 숨을 거둡니다. 아이고. 그리고 메이저의 유지를 이은 새로운 돼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돼지는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큰 돼지입니다. 이름은 나폴레옹.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돼지는 나폴레옹처럼 뭐 덩치가 크거나 이렇지는 않지만은 명석한 두뇌가 있고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자, 이 돼지는 스노우볼이라는 돼지입니다. 여기는 나폴레옹하고 스노우볼, 이게 돼지들이 제일 똑똑해요. 이때 특히 나폴레옹 말고 나폴레옹의 선전부장 같은 애가 있어요. 스켈러라고. 요 하여튼 스피치는 세계 최고예요. 좋네. 그래서 나폴레옹의 입 역할을, 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여기는 스켈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둘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상을 만들죠. 그것이 바로 동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물들을 모으고 반란을 계획하는데 그 동물들의 반란은 아주 쉽게 어이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존스가 사료를 안 주는 거예요. 맨날 치고만 하고 그냥 빚더미니까 차측으로 때리긴 하고 사료를 안 주니까 동물들이 못 참겠어가지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존스가 아무리 채찍 휘둘러봐야 이제 주정뱅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싱겁네. 그래갖고 장원농장의 이름이 동물농장으로 바뀌고 신이 난 동물들은 다시 한번 혁명가를 부르게 됩니다. 짐승들이여, 아, 그만해. 짐승들이여, 다 함께 차우벨라 차우벨라 차우차우차우 7번 연창을 해.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할까?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동물 나라가 등장했죠. 헌법과도 같은 것을 만드니 이것이 바로 동물 7계명입니다. 이적 씨가 네.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네. 그러게요. 자,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적이다. 두 발로 걷는 적이네요. 적이네요. 자, 두 번째. 무엇이건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지는 것은 친구다. 세 번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곳간의 것을 나눠 먹고 되게 행복한 듯 했는데 인간이 내쫓기게 되니까 여기는 동물들이 대립을 하는데요. 당시 지도부가 여기는 돼지들이었거든요. 똑똑하니까. 나폴레옹하고 스노볼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서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요. 한쪽에서 보리를 심자. 다른 쪽에선 아니다. 귀리를 심자. 이쪽에서 배추를 심자. 그럼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뿌리 채소를 심자. 너무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명석한 스노볼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달걀 생산위원회, 야생동물 재교육위원회, 더 하얀 양모 생산 운동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스노볼의 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돼지들은요 동물들한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돼지들은 글을 빨리 익혀요. 근데 이제 다수의 동물들은 그 글을 익히기가 좀 힘들었고요. 이때 특히 글을 읽는 게 좀 힘들었던 동물이 있는데 복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한테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데 이 아이는 묵묵히 일만 할 뿐 글을 익힐 능력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서 말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누구냐면 얘는 암말입니다. 얘는 클로버예요. 클로버. 얘는 조금 마음씨가 착하는데 의심이 많은 애죠. 그러니까 얘들은 글을 잘 익히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스노볼이 위원회를 만들고 있을 때 여기는 나폴레옹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무식한 동물들 맨날 교육시켜봐야 얘들은 글 몰라. 그러니까 새로운 새 생명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때 농장에서 암캐 2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9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을 여기는 나폴레옹이 전부 다 자기가 다 데려가요.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강아지들을 자기가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자, 이러던 와중에 드디어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우유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동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없어지니까 젖을 짜지 못해서 젖소들이 젖이 띵띵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짜줘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젖을 짜는데 그때 동물들이 입맛을 다시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유 먹어보나 보다. 너무 대박.
그리고 그 당시 가을이라 사과들이 떨어져갖고 뒹굴고 있었거든요. 야, 저기 있는 사과 우리가 먹어도 돼? 너무 좋아라고 했는데 여기는 돼지들이 일들 하세요. 그러면서 우유를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또 어딨나 봤더니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는 돼지들이 자기 사료에다가 사과하고 우유를 넣고 시리얼을 만들어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돼지들이? 자기들 아, 지도자 동무들이. 화나네. 화나죠. 인간을 몰아내는데 이거 좀 아니잖아요. 응. 그 동물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여기는 스킬러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이봐요 동무들, 우리 돼지가 그 우유, 그 사과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줄 아세요? 우리 사과 싫어해요. 우리 돼지들은 우유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뇌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우리 돼지들이 튼튼해야 지도부가 튼튼해지고 우리 농장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봐요. 존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이라도 해봐요. 응? 존스가 다시 돌아오길 바래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돼지들 어서 드세요. 그러면서 돼지들한테 모아주고 이때만큼은 돼지들이 대동단결하더라. 자, 근데 이때쯤에 이제 끔찍한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당시 여기 있는 그 동물농장의 비둘기들은 전 영국을 날아다니면서 영국의 짐승들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여, 짐승들이여, 다 함께 차우벨라 차우벨라 차우차우 차우, 이거를 하니까 전 영국에 있는 동물농장에서 짐승들이 그걸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장주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죠. 안 되겠다.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쫓겨난 존스를 중심으로 인간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몽둥이와 총과 무기로 무장한 인간들이 여기는 동물농장을 탈취하기 위해서 다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전투의 총지휘자 누구냐? 총사령관 바로 스노우볼입니다. 명석한 그는 여기 있는 동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동물과 인간들의 피말리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정찰을 마치고 온 비둘기들이 인간이 적이 왔습니다. 출동해! 비둘기를 쭉 날라가요. 책에 보면 36마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공격한 건 똥폭탄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똥을 빠바바바박 쏴요. 그러니까 사람들 똥, 뭐야, 막 똥 이러는 순간 그때 이제 여기는 거위들이 나갑니다. 거위들이 나가가지고 인간의 장단지를 빠바바바박 쪼아대니까 이거 이러면서 막 아파해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주로 좀 약한 애들, 뭐 염소, 양 이런 애들이 나와서 인간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현무 씨, 위협적인가요? 귀여운데요? 그래갖고 몽둥이로 몇 대 때리니까 응. 동물들이 도망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동물들이 농장 쪽으로 도망을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죠. 응. 그래서 인간들이 함성을 외치면서 와 하고 들어갔는데 매복인가? 매복이야. 스노볼은 이미 삼국지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자신들에게 유리한 때 유리한 지역으로 이렇게 쭉쭉쭉 조금 더 한 다음에 들어왔을 때 외양간 앞으로 왔을 때 빵!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용감한 스노볼이 달려나갑니다. 스노볼 몸무게 95kg 가가지고 제일 먼저 존스 이놈아! 존스를 들이받아. 존스가 붕 하고 날라서 똥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서가 나오죠. 딱 잡고 그냥 앞발을 들어가고 인간들을 그냥 패대기를 치는데 꽤 그대로 쓰러집니다. 여기 하나 더 고양이. 지붕 위에 있던 고양이들이 뛰어내리면서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을 인간의 어깨에 꽂았다. 빡! 이러면서 여기 있는 전투는 동물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불러야죠. 짐승들이요. 짐승들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외양간 대첩으로 이제 이름을 정하게 돼요. 자, 근데 희한한 게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어디 있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여기는 스노우볼과 복서의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각각 훈장을 받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또 다시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인간이 있으면 합치고 인간이 없으면 대립을 해요.
자, 둘이 대립을 하는데 나폴레옹하고 스노볼이 뭘 갖고 대립을 하느냐? 풍차를 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여기는 스노볼 얘기는 풍차를 건설해야 된다. 그럼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절단기도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나폴레옹은 풍차 만들 시간에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해야 돼. 풍차 잘못되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절대 안 돼. 여물통에 곡식을 일하는 카피로 계속 구호로 이제 동물들을 선동하고, 얘들은 주삼일 근무제라는 구호를 통해서 막 동물들을 선동해요. 그래갖고 오늘날 마치 총선처럼, 우리 내일 모레가 총선이잖아요. 동물들이 투표를 하는데 스노볼 쪽으로 이렇게 기웁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제 자기들 나름 이제 정치 생명을 잃는 거죠. 네. 나폴레옹의 눈빛이 좀 이상해져요. 그 개가 누구냐? 바로 예전에 나폴레옹이 데려다 키웠던 그 강아지들이 하하. 거대한 투견으로 자라서 여기는 나폴레옹의 개, 말 그대로 근위대가 된 거예요. 나폴레옹은 예전부터 무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나폴레옹이 옛날에 여기는 메이저가 올라갔던 그 단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는 9마리의 개들이 있어요. 동지들, 앞으로 일요일마다 열렸던 우리 동물들의 회의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돼지를 중심으로 한 동물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장은 나, 나폴레옹이 맡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웅성웅성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개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복서가 발길질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또 스킬러는 뭐라고 할까요? 이봐요, 우리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뭉쳐야죠. 존스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존스 잊었어요? 인간 존스? 그러니까 여기는 복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 동무가 그렇게 말한다면 옳은 거야. 난 일하러 갈 거야. 그러면서 복서는 묵묵히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의 시대가 왔는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새로 풍차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호호. 다 이 반응이었어요. 허허.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킬러가 나섭니다. 사실은 풍차 그 설계도, 기획, 아이템 나폴레옹 동무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근데 스노볼이 그거 훔쳐간 거예요. 그 나폴레옹의 설계도를. 그리고 여기는 나폴레옹은 처음부터 풍차 건설을 원했지만 일부러 반대하는 척한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런지 알아? 계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동물들이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뭐 알겠어요? 그러면서 풍차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풍차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때 제일 열심히 일한 게 여기는 복선인데요. 일찍 일어나서 풍차를 만드는 그 고된 노동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들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파라핀이랄지, 풍차 만들어야 되는데 끈이랄지, 못이랄지, 뭐 이런 거는 동물들이 못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인간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현무 씨가 나폴레옹이라면 인간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어찌저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거래하는데 나폴레옹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네 글자로 말바꾸기. 그 말바꾸기의 일인자 보여준 겁니다. 나폴레옹을 기대해 주시죠. 그래갖고 이제 인간이 오는 거예요. 뭐 지도부가 승인했는데 어떻게? 동물들은 처음엔 숨을 죽였어요. 두렵기도 하고 어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순간 동물들은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네 발로 걷는 나폴레옹이 두 발로 걷는 인간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인간은 예 이런 걸 보고 동물들이 우리 네 발 달린 짐승이 인간을 호령하는구나. 동물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인간들하고 거래하고 얼마 지나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원래 동물들은 평등하게 외양간에서 같이 잠을 잤는데요. 그 존스가 살던 인간 집 있죠. 거기를 이미 돼지들이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클로버는 글은 잘 모르지만 옛날 동물 7계명에 침대에서 자지 말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아는 동물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양간 위에 이렇게 현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7계명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시트를 깔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맨날 끝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동무들 다시 존스가 돌아오길 바래요. 존스 잊었어요? 그럼 동무들 존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숙여지고 막 그런 거죠. 어쨌든 뭐 풍차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데 어느 날 밤에 강풍이 분 거예요. 그리고 나가봤더니 풍차가 무너진 거예요. 그 굽는 답이. 이 책을 보면요, 그 동물들이 풍차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돌을 못 깨잖아요, 인간처럼. 그러니까 막 복서가 돌을 끌고 올라가서 막 떨어뜨려갖고 깨고 그 파편 주워다 하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강풍에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이 망연자실하고 다 주저앉아갖고 울고 있는데 여기는 지도자 나폴레옹이 나오더니 그 무너진 풍차에다 코를 박습니다. 스노우볼 짓이다. 간밤에 스노우볼이 와서 그놈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또 풍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동물들 사이에 밤마다 스노볼이 출현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배수구가 막히잖아요. 이게 다 그 스노볼 그놈 때문이야. 막 이게 우연히 창문이 깨지잖아요. 이거 다 스노볼 그놈 때문이야.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쯤에 나폴레옹이 동물들을 다 모읍니다. 그 앞에 개들을 쫙 풀어요. 그러더니 개 9마리가 동물들 사이로 뛰쳐들어가더니 갑자기 돼지 4마리의 귀를 콱 물고 끽끽 끓으면서 4마리를 끌고 나와요. 그리고 그 돼지들한테 자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자백을 해요? 너희 스노우볼하고 내통했잖아. 자백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자 저희 돼지들은 스노우볼하고 내통했습니다. 우리도 풍차를 부시는데 일조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폴레옹의 개들이 그 돼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었고 그 돼지들은 피를 흘려가며 숙청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물들이 한 마리씩 끌려 나오는데요. 거위, 그 다음에는 암탉, 양 등이
차례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라고 하니까 스노볼하고 내통했고 개들은 여지없이 그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됩니다. 당시 동물농장에는 짐승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갖고 존스 씨가 쫓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동물농장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클로버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옛날 7계명에 서로 막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글을 아는 동물과 가서 읽어보려고 갔어요.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바꾸는 거? 기억이 나지 않아요. 클로버는. 옛날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하하. 이상해서 가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기억력이 나쁜가? 근데 저 인간들 내몰고 우리끼리 살면 같이 함께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나눠 갖고 우리 모두 평등하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노동은 그대로고 여전히 배고프고 왜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짐승들이요. 짐승들이요. 다 함께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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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노래를 하는데 스킬러가 나타납니다. 어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 노래 금지곡인 거 몰라? 이게 왜 금지곡이에요? 이거 우리 영국의 동물들 우리 혁명가잖아요. 지금 인간 쫓아내고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있는데 무슨 혁명가가 필요해? 새로운 노래를 내가 가져왔으니까 들어보세요. 동물농장이요. 동물농장이요. 나를 따르면 해치지 않으리. 이 노래를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농장에서 이제 위스키 박스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돼지들이 그 위스키 박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꽥꽥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런데 막 왁자지고 떠들떠들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현판 걸리는 쪽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밤에. 그래서 동물들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러고 7계명 있는 데로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스킬러가 바닥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고 옆에 오호. 페인트통이 굴르고 있고 사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글을 좀 아는 동물이 현판을 보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라는 이 글씨가 페인트도 채 바르지 않은 채 번질번질 주르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요. 여기는 나폴레옹의 명칭은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럭키한 일이 생기면 이걸 전부 다 위대한 나폴레옹 동지의 덕분으로 돌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책에 나오는 워딩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의 지도 아래 난 6일 동안 무려 알을 5개를 낳지 무언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암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 동무의 영도력 덕분에 물맛이 좋아졌다네. 이런 말이 유행을 하게 되죠. 결국 풍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풍차는 나폴레옹 풍차가 됐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풍차도 완성되고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합니다. 인간과의 두 번째 전쟁. 인간들은 농장으로 쳐들어왔고 다시 한번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복서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전쟁에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인간을 2번씩이나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풍차가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동물농장은 공화국을 선포했고요. 대통령에 나폴레옹이 당선됩니다. 만장일치로 당선되게 되죠. 복서는요, 처음에는 남들보다 15분 일찍 깨워달라고 스타크한테 부탁했다가 중간에 일이 지체될 때마다 30분 더, 1시간 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별 보고 들어오고요. 허리도 피지 않고 오로지 묵묵히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서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풍차가 완성되는 걸 보는 것. 그 힘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것.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서가 묵묵히 일을 하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 동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일 났죠. 우리의 노동의 상징 복서가 쓰러졌습니다. 인간 수의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수의사에 이렇게 마차가 왔고 복서가 마차에 실려서 이렇게 가는데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존경하는 복서에게 손을 듭니다. 복서 꼭 살아 돌아와. 무사히 나서 와야 돼. 알았지? 며칠 뒤에 봐라고 하는데 그때 벤자민이라는 당나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복서가 인간에게 치료를 받다가 그만 영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때 어김없이 또 스킬러가 나옵니다. 동무들, 인상 풀어요. 내 이상한 소문 도는 거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거 소문이에요. 그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마차가 말 도축업자 마차인 건 사실이야. 근데 수의사가 그 마차를 샀대요. 샀는데 미처 그 글을 지우는 거를 깜빡 잊었다지 뭐야. 복서는 열심히 치료를 받다가 그만 저 세상으로 간 거요. 그러면서 복서 추도회가 열려요. 그 추도회에서 여기는 나폴레옹이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서 동무는 살아생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하면 돼.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 앞으로 우리 동물 동지들은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것이오. 그렇게 복서도 가고 세월은 지났습니다. 풍차도 완성됐고요. 농장은 예전보다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돼지와 개들의 형편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영국 섬 전체에서 동물이 주인인 동물공화국은 우리밖에 없다는 자부심에 동물들은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던 동물들이 어느 날 경악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인간들이 찾아와요. 친구처럼. 그래서 6명이 여기는 나폴레옹 집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안에서 막 하하호호 막 이러다가 갑자기 꽉꽉 야 와 막 별소리가 나요. 뭔 소리야? 동물들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인간 6명과 돼지 6마리가 서로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가 서로 다툼이 나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렇게 안을 엿보면서 생각합니다.